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 수준에서 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답이라도 철학적, 윤리적, 정신적 또는 행동적 관점을 어느 정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훈련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부분, 우리가 갖는 희망, 성취, 실패로 이루어진 부분, 어떤 더 높은 힘이나 삶의 동력과 연결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체, 마음, 영혼을 가진 걸 알고 있으며 종종 우리 자신의 이런 측면들 중 하나에 관해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방식, 생각하고 아는 것, 느끼는 방식, 하는 일과 관련해 자신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로 응집시키는 걸 어려워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상담 중에 이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어떤 고통이 있을 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치료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 외모, 교육, 지위와 재정적 가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을 넘어 이 질문을 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로 가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묻는 동기는 거의 언제나 당신이 느끼는 불안전감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전감은 당신 자신을 의심하는 걸 의미합니다. 불안정감은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자신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안정감은 자존감이 낮거나 없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상실감을 느끼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한 답은 모순되게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입니다. 그 답은 사회적 관심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동질성이 더 많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격려를 주고받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안정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은 자존감과 사회적 관심의 발달에서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한 사람들은 시너지가 큽니다. 시너지란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변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자로서 자신들의 분야에서 거의 모든 생활을 개선시킵니다. 이들은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하게 합니다.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이고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팀을 구성해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들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자신의 약점은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이용하여 보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강점과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보다 낫다는 사실에 위험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독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의견상 적대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협상이나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사람과 문제를 분리시킬 줄 압니다. 이들은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이해와 관심사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점차 이들의 성실성을 이해하게 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쌍방은 함께 시너지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해결책은 대개 쌍방이 처음 제안했던 해결책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들은 인생을 음미하며 재밌게 살아갑니다. 이들의 안정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의 감각을 갖기 위해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고정관념에 따라 유형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낯익은 얼굴도 항상 새롭게 보이고 오랫동안 익숙해진 경관들도 마치 처음 본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마치 미지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용감한 탐험가들과 흡사합니다. 이들은 신천지를 발견하여 무언가 새로운 공원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안정감은 자신의 진취성, 기략, 창의성, 의지, 용기, 정력, 그리고 천부적 재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안락한 지대가 제공하는 안정성, 보호, 물질적 풍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공이나 실패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삶 자체보다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추종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원칙 중에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실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갑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고 강한 것을 달아 없어지게 하는 데에는 물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백성들의 온갖 어려움을 떠맡는 사람이라야 임금될 자격이 있고 백성들의 온갖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라야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 진리는 이처럼 역설적이다.